저쪽 너머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발 영향이 이곳까지 오려면 제가 보기엔 아직 먼 것 같아요. 경매숙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유튜브 구독자는요,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 부동산 정보, 그런 것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경매나 공매 물건을 쳐다보면 신건의 감정가격을 넘겨서 낙찰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물건은 그만큼 향후 전망이나 쓰임새가 좋아서 낙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감정가격을 넘겨서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고, 또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엇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낙찰이 되는 것인지 현장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답이 떠오르지 않은 것은요,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거고요. 현장에 가서 답이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이 물건은 공매로 진행되었고요. 관리번호는 2020-18329-001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지목상 전이고요. 면적은 64평 정도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길 옆으로 길게 늘어진 토지인데요. 신건에 낙찰되었다가 미납되고, 또다시 신건에 낙찰되었다가 미납되고, 또다시 신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지인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은 현황도로 옆에 길게 옆으로 있는 긴 삼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변이 온통 묘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뭐랄까,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땅을 뭐하러 낙찰받은 것인가? 제가 주변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과수원도 있고 묘지도 엄청 많아요. 저쪽 너머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발 영향이 이곳까지 오려면 제가 보기엔 아직 먼 것 같아요. 토지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과 밭인데 이렇게 낙찰과 미납이 반복되어야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나? 저는 얼른 떠오르지가 않네요. 주변을 둘러봐도 현황 도로와 농지, 묘지가 전부이고요. 주변 교통망이 이곳까지 뻗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곳의 땅은 납골묘를 하거나 아니면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또 그것에 비긴해서 높은 가격을 쓰고, 이런 식의 낙찰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피똥 싸게 됩니다. 경매 초보자들은 시각적인 부분을 아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현장에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거의 100이면 100, 그 아파트만 쳐다보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 아파트 옆 토지라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파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황도로는 뭐 거의 곧 아스팔트가 깔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주변에 아무리 묘지가 많다고 해도 이 묘지는 곧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도 이게 초보자들의 상상력과 만나면 묘하게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초보자들이 대체로 많이 좋아해요. 현황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솔직히 이런 현황도로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 길로 인해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고 뭔가 확확
바뀔 것이라고 하는 개발 기대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금방 이 길이 포장이 돼서 아스팔트가 될 거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묘지 이장 공고를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약발이 받지 않죠. 묘지 이장 공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장을 하라고 압박을 해야 하지, 단순히 공고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이장할 것 같으면 저 공고 하나로 다 이장하죠. 그런데 현실은 절대로 만만하게 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분묘가 많은 곳, 또 분묘를 이장해야 할 땅이 경매로 나오면 몇 번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묘지 때문에 땅 활용도가 제약이 크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초보자들이 많이 간과합니다. 이 땅은 주변에 묘지와 납골 땅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둘러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묘지가 조성된 지가 한두 해가 아니다 보니까 묘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줄어들 가능성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도심지에서 멀지 않은 외곽지다 보니까 더욱더 묘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땅 주변에 작은 자투리 땅이 무슨 활용도가 있다고 공매 물건이 저렇게 높게 낙찰되는 것인지는 저도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활용도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을 테고 막상 현장에 와서 둘러보니까 별 활용도와 쓰임새가 없어서 미납을 했고, 미납을 해서 다시 나오니까 또 누군가는 높게 낙찰을 받고, 그리고 또 미납을 하고 또 낙찰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온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이 땅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개발이나 투자용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영 아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은 꼭 현장을 둘러봐야 합니다. 지도로만 보고 근처에 아파트를 짓는다, 관공서가 확장을 한다, 이것만으로 쉽게 판단하기에는 정말 어설프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지, 현장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제가 말했듯이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거죠.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너무나 단편적인 장점에 많은 점수를 몰아주어 버리면 나중에 나타나는 단점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해서 그냥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납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없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미납을 하지 않고 들고 가게 되면 언젠간 누군가가 사겠지?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다음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경매에 나오거나 다시 공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전 물건의 히스토리에 경매나 공매가 있으면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경매나 공매로 낙찰된 물건이 다시 등장을 했을 때는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험이 조금 있다면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 이런 점을 굉장히 쉽게 봅니다. 현장에 와서 주변 상황과 입지, 도로 유무, 땅의 고적, 바람의 방향,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살펴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만 보고 스카이뷰만 보고 도로가 있구나, 또 개발 정보가 있구나 하고 투자를 감행한다는 것은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아니 찜찜하지 않다고 해도 현장은 웬만하면 꼭 다녀오십시오. 그게 안 되면 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꼭 동행을 해서라도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썰미가 좀 나아지고요, 안목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경매는요, 언제나 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십시오. 자신이 잘 안 보인다 싶고 조금 찜찜하다 하면 현미경에 문의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